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카카오 영리한 채권 펀드의 8월 성적표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과 참 지금 심리가 좀 유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정상을 봤기 때문에 금리 앞으로는 좀 내려가는 것만 있으면 좋겠네요. 한 달간 0.74%의 펀드 수익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일단 이 녹색이 미국제 10년물 금리니까 금리가 또 비컷을 했죠. 물론 9월 달에 비컷을 했지만 8월 달에도 정확히 7월 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 있었고, 그 부분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매니저 노트상으로는 이제 월 초부터 경기 침체 우려 등등이 이미 8월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이어서 이제 부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였죠. 근데 다행히도 이후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금리도 오히려 지금은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정고점 회복 전입니다. 아직도. 이 점은 채권에 있어서는 정말 채권의 대학살기라고 할 정도의 힘든 2022년도의 구간을 딛고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5월 달부터는 줄곧 4달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뭐 신흥국 회사채 같은 것들이 알파 수익으로 금리도 높고요. 뭐 우리나라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다시 사는 열풍이 분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높죠. 12% 정도 높았던 걸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일부 투자자들이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보인다라고 한 게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요. 이제 국채 문제가 본격적인 그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감세를 여전히 하고 미국은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미국은 부채가 지금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 풀린 돈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풀지도 않고 긴축을 하니까 더 힘든 것도 있지만, 일단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에 대해서 긴축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되면은 더 큰일 난다는 거죠. 일단은 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 이런 재정 부채 적자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매년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진통을 겪고 연방정부 셧다운 되고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값의 폭락, 즉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의 상승, 국채 10년과 30년물의 금리가 크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거로 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제목에 비트코인 아이콘을 넣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가 없으니 해지할 수단이 없긴 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상위 10종목을 보면 다 정부 채권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 iShares iBox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LQD ETF가 있습니다. 얘 지금의 스펙을 찾아보면 4.81 정도의 YTM 수준이고요. 듀레이션은 8.41년으로 깁니다. 이게 예전엔 한미금리 차이는 2%포인트 적용하면 2.8이니까 차라리 우리 국채가 3% 넘으니까 낫지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 국채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비슷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이제는 뭐 꼭 미국 국채 말고 우리나라 채권으로만 운영해야 된다라는 시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요. 월간 코멘트 상으로 이제 금리 하방 압력을 키우는 발언들, 뭐 이제 올해 비컷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고 더 낮출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금리가 전반으로 크게 하락했던 게 8월 달이었었거든요. 무서운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였었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10월 초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서 주식도 다시 반등하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월간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과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방송을 찍는 시차가 좀 있어서 요새는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뀐다라는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펀드 성과의 듀레이션 성과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질 때 이제 듀레이션만큼 플러스 알파 수익이 기여가 됐다라고 평가 이익을 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프레드 부분도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스프레드 축소라는 거는 채권 가격의 상승 이슈라고 줄곧 말씀드렸죠. 향후 운용 계획상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앞서 페이지에 말씀드렸지만 감세가 더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매년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계속 감세까지 한다고 있으니 난리죠. 이런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결국 그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금리가 본격 하락하는 게 아닐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또 트럼프만의 문제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뭐 미국이 일단 예전에는 수입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미국 현지 내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수출하는 것도 늘어날 텐데 그럼 달러가 약세인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ETF가 연초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많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빅컷 이후에 다시 조금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 되든 간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미국 어떤 달러화의 신인도 가치의 문제는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연중 금 가격도 20% 이렇게 이상 30% 가까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더라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채권금리 다루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